김은지 대 허서연 바둑이었고요. 네. 여자기성전 8강전 바둑. 네. 초반은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초반은 무난하게 흘러갔고, 자, 지고 끊어서 흑은 우변의 모양을 키워갑니다. 네. 흑은 상변의 자리를 잡아갔고, 여기까지는 무난했어요. 그쵸? 아직 그 승률도 5대 5였고, 네. 이때부터인데 그쵸. 좌변에 백이 두어가면서 하변을 키우려고 하는 허서연이었어요. 예, 사실 네. 백이 이런 식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좀 좁다고 봤는지 오히려 전투를 유도했고요. 근데 저기 좌변에 저렇게 크게 이렇게 하변을 키우려고 했던 것은 저기 우아기 쪽에 두 칸 쪘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들어와라. 김은지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서 삭감하면서 더 네. 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집 짓는 것은 흐름이 그게 주문이다. 그렇죠. 여기도 막히면 또 여기도 커지기 때문에 백은 뛰어가는 것이 기세의 흐름이었고요. 네. 자, 어깨 짚고 뛰었습니다. 여기서 뛴 수로는 이게 조금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수로는 살짝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물러나서 응수했던 것이 좀 더 좋았습니다. 백이 그러면 백이 이쪽으로 지키는 것은 차후에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지키면 괜찮았던 것 같고, 만약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은 쳐놓고 그쵸, 뭐 선수를 잡은 다음에 이 자리에 뛰는 수가 더 좋기 때문에 뛰는 흐름보다는 이게 좀 급박했다. 북한으로 좀 유연하게 두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기 한 칸 뛰니까 백에게 역습을 맞았어요.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였어요. 여기서부터 김은지가 이 바둑 초반에 좀 고전을 했는데 이수가 약간 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에서 살려고 했었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허세 선수가 쉽게 두면은 젖힐 수도 있었어요. 젖히고 시바라도 두는 수도 있었는데 강하게 안쪽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을 쉽게 그냥 설설 두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선수가 이렇게 원래 두지 않는 네. 이제 기사인데, 왜냐면 김은지 같이 수일기 전매 특허인 바둑들은 그냥 무난하게 두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자, 끊었을 때 치바나간 것도 아주 좋은 강수였고요. 네. 이렇게 단수 치는 모양이 돼서는 흑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단수 치는 것은 어땠나요? 그냥 흑이 지금 여기서 패로 안 버티고. 여기서 이제 단수를 치는 것은 나가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기를 때려 먹히는 게 너무 기분 나쁩니다. 예, 이 때려 먹히는 게 흑이 빠지면은 이쪽을 몸통을 끊겨서 네. 흑이 이제 안 되고. 너무 얇고 네. 이쪽을 쳐서 버텨야 되는데 백이 또 잊지 않고 끊습니다. 때리면 뻗어서 흑이, 역시 이 패가 안 되기 때문에 안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살더라도 이 몸통이 끊겨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흑도 패로 버텨갔는데 근데 약간은 저게 좀 무리성이 있는 강수였습니다. 예. 안수 치고 때리니까 횟감을 쓰고 때렸고요. 네. 계속 꼬부려서 더 갔습니다. 흑이 패를 계속 걸 수는 있지만 횟감이 없어요. 횟감이 없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횟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저런 발상은 사실 하기가 쉽지 않죠. 네. 너무 손해도 크고 그리고 또 바꿔치기가 설사 된다 그래도 지금 그 득실 계산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치기 되면은 이게 또 생각보다 이 백이 생각보다 많이 안 다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김은지도 젖혀서 끊었을 때 이제 안에서 사는 이제 그림을 택했는데 이것도 좋은 변화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계속 백이 몰아치는 흐름이었고, 자 여기서 단수를 치고 치받았는데 뭐 이 자리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역습을 한 것이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약간 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허서연 입장에서도 흑이 여기를 따냈을 때 뭐 는다거나 해서 이 흑도를 조금 더 압박해 나가는 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런 선택들이. 그렇죠. 한눈에 보더라도 바둑이 그렇게 세지 않아도 딱 보면은 흑이 이거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네네. 여기도 흑이 깔끔하게 막을 수 없는 모양이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백이 만족을 했어요. 약간은 만족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들어왔을 때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둔다 그러면 이 패가 어쨌든 있잖아요. 뭔가 흑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패감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패를 걸까봐 이게 무서워서 그래 뭐
내친김에 여기를 바로 압박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여기부터 주워 간 건데 그렇죠. 여기서 상대방이 약간 물러났을 때 뭐 상황이 좀 안 좋아도 김은지의 그 특유의 그런 승부 호흡이 나옵니다. 뭐 인공지능의 평가는 100% 좋진 않았습니다만 뭐 대국자 입장에서 상대방은 조금 흔들릴 수가 있죠. 타이트하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밀어가는 수. 야, 수가 날카로웠습니다. 예. 예. 이쪽을 일단 나오는 수가 잘 안 되죠. 네네네네. 네, 여기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네, 봉쇄가 됩니다. 봉쇄가 되면 또 이 좌쪽 백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웠어요. 자, 백도 여기를 때렸는데 단수를 치고 저처간수가 또 이 밀어간수의 후속타였고요. 이렇게 되니까 졸지에 뭔가 백이 엄청 좋던 흐름에서 만만치 않아요. 백 모양이 뭔가 자충이 돼가고 흙 모양은 갖춰지는. 그렇습니다. 젖혀간다면 늘어서 역시 이게 아주 자충 맞아요. 모양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나마 백이 여기를 먼저 뛰어가는 흐름은 좋았습니다. 네, 흙이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은 있고 쌍림을 썼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흙이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흙도 이 자리를 끊고 단수를 쳤어요. 그리고 선수를 약점 지키고 백이 붙이고 때렸는데 자, 흙이 여기 중앙 쪽을 확실하게 이제 두텁게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 하변 쪽 대마 4활이 승부가 되었습니다. 이 대마 4활 승부에서 이 때리는 수가 결과적으로 조금 아쉬운 수가 됐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날일자로 이제 급소에 가는 수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음은 짱립져서 패긴 하지만 벌리고 두면은 이게 좀 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은 어차피 살려준다 그러면 이것이 좋긴 합니다만, 뭐 과연 이때 따냈을 때는 허서연이 흙을 살려준다는 생각이었을까요?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있고 호구 친수가 좋았고요. 단수 쳤을 때 일로 이으니까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네네. 이거를 그냥 때리는 것은 이쪽을 단수 치는 수가 좋은 수여서 바로 그냥 걸려들게 되죠. 네. 일단 이쪽에 수를 늘려야 되는데 여기 받지 않고 들여다보고 먼저 호구를 쳐버리니까 먼저 입구자가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뒤로 안 젖히고. 여기를 먼저 그렇죠. 저래도 여기를 추천을 했었는데 여기를 호구 치고 들여다보고 아니 차라리 이때 호구 쳐도 되잖아요. 만약에 못 잡으러 간다 그러면. 이렇게 네. 이렇게 타협하는 변화도 있었죠. 이러놓고 뭐 이런 식으로 벌려서 이렇게 살려주는 것도 백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예, 이거는 여기 7회자를 갔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어쨌든 결과론이니까. 그렇죠. 자, 호구 치니까 이 흙을 잡으러 갈 수가 없었고 맞아, 못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를 늘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 단수 치고 여기를 젖혀 있는 순간 이 수상전이 이 호구를 쳐놔가지고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백도 이렇게 타협을 했는데 여기를 이은수가 이제 결정적인 그런 실착이 됐죠. 좀 맞습니다. 어려운 수긴 한데 이 수는 이제 후수가 됐었죠. 근데 이게 못 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흑도 살고 백도 사는 장면인데 누가 선수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잖아요. 그렇죠. 선수를 잡고 이곳을 백이 가느냐 흑이 가느냐 백이 가느냐가 이제 차이였는데 이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죠? 이수를 두면은 흑이 어차피 여기 살려야 되는데 들여다보고 여기를 찝으면 이 좌쪽이 선수로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네. 여기를 둘 수가 있죠. 네. 근데 실전에는 여기를 놓치고 여기 있는 바람에 똑같이 살았을 때 여기를 가이수 해야 되는 그런 후수로 살아야 되죠. 부담이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살면은 이제는 흑이 여기 먼저 가기 때문에 이러면 이거는 백이 한 게 없어요. 그렇죠. 흑 하변 살고 중앙 따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수가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실착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살면은 불리한 걸 알기 때문에 끊어서 버텨간 건 좋은 호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둑은 만만치 않았어요. 자, 이쪽을 치고요. 단수 치고 늘었을 때 여기를 젖혔을 때 이제 여기 호구 친수가 약간 좀 풀어진 마음에서 나온 좀 이바둑의 패착이 되겠네요. 그렇죠. 더 좋은 수가 있었죠. 패착이네 저기 네. 맞지. 이수로는 여기를 끊어서 단수를 치는 수가 좋은 수였습니다. 저 끊는 수가 어떤 의미죠? 여기를
그냥 호구 치면은 네. 이 자리에 흙이 늘고 버텼을 때 네. 실리로도 굉장히 크고 이 백이 계속 얇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의 흑도를 공격해 가는 데 있어서 저 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백이 좀 그렇죠. 얇아서. 그래서 백한테 흑한테 여기를 이제 주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를 끊고 네. 그냥 막는 거 보여드릴게요. 막으면은 단수가 선수죠. 네. 이었을 때 이렇게 때리는 모양이 나오면 물론 패를 이제 백이 이기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얘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할 말이 참 많은 바둑이다. 그렇죠. 그래서 백이 여기를 먼저 끊으면 흑이 여기 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양단수이기 양단수예요. 때문에 맞아요. 이 맞아. 잠에 잡히게 되죠. 저 1이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흑을 어떻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쉬운 지금 딱 놓아지고 보면 굉장히 쉬운 수지만 이렇게 놓기 전에는 쉽게 떠올리지 않는 그러니까요. 보통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으면 저런 수 잘 안 보여요. 맞아요. 저희도 아까 해설할 때 끊는 수 봤습니까? 안 봤어요. 무조건 저 위로 호구 치는 수를 두고 흑이 빠지는 거하고 저 중앙의 흑도를 공격하는 걸 맛보자 그랬는데 막상 공격을 가니까 흑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저 중앙의 그 패가 굉장히 중요한 패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끊었으면은 이 패를 훨씬 더 가볍게 맞아요. 만들 수 있었습니다. 흑이 여기를 막을 수밖에 무조건 없는데 막아야 되고 단수를 치면 네. 흑이 여기를 때려내면은 그땐 여기를 이어서 이제는 여기를 쳐도 뒤로 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흑이 별거 없기 때문에 네. 만약 이어주면은 흑의 예상된 수수는 뭘까요? 여기 아니요. 그 6으로 안 두고 5로 이었을 때 이제 흑이 예상된 수수는 한 중앙 칸 쪽을 뛰고. 뭐 호구 치거나 네, 한 칸 뛰는 이제 흐름인데 근데 이러면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이쪽에 백이 먼저 돌이 오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흑이 여기서 이쪽을 끊어서 반발하는 것은 흑도 굉장히 부담이 많은 패입니다. 그렇죠, 이거- 패감을 쓰고 때리면 이거 지면은 흑 다 죽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빵따낸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면은 역시 백이 잘 된 변화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를 끊었으면은 네. 바둑 계속 어려운 만만치 않았던 바둑이 고정관념이야. 이게 뭐 저런 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희도 인공지능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없었으면은 저기 우리 끝날 때까지도 모르고 평생 모를 거야. 네. 자, 늘어가니까 뛰었는데 이 장면까지만 됐을 때까지만 해도 백이 뭔가 흑도를 공격해가면서 중앙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패가 백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더라고요. 왜냐면 저 패가 지금 그냥 한 점 땅땅땅 따내는 걸로 보이지만 그 하변에 만약 굴복이 된다 그러면 하변에 또 살아야 되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백이 뭐 이렇게 손 뺀다면 이렇게 잡으러 갈 수가 그쵸? 못 살아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이 좌상기 쪽도 끊기면은 또 계속 열기 때문에 흑이 이으면 또 곤란해요. 맞아요. 좌기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젖히고 여기 때렸는데 정확한 판단이었네요. 흑이 여기 또 끊어간 수가 또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얄미운 수가 됐습니다. 타이밍이 좋았어요. 네, 모양이 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 교환을 해놓고 툭 때리니까 이어서 뒀지만 그냥 이렇게 타협을 했죠. 백한테 공배 연결을 강요하고 맞습니다. 우변 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정리해서는 흑이 10집 정도 무난하게 네. 이긴 바둑이 됐습니다. 계산서가 이미 나왔죠. 그렇죠. 네. 자, 이 바둑을 뭐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자면 역시 김은지다. 김은지는 왜 성적을 내는지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바둑 내용이었습니다. 네. 상대가 아무리 잘 둬도 이 바둑은 항상 그 1인자들 특히나 그 이세돌의 특징을 보면은 상대를 흔들어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기가 불리하더라도 저는 예전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우리 10번기 3국인가요? 4국인가요? 하여튼 엄청 불리했던 바둑을 반집으로 이긴 바둑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때 그 바둑 두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절하게 두나? 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것이 다 흔들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세돌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아직은 좀 덜 여물었지만 이제 점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이세돌의 그런 흔들기 실력도 갖춰져 있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뭐 박정환의 그런 두터운 바둑을 또 잘 두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초반에는 그 허소연에게 좀 밀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거 그 바둑 이렇게 중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바둑은 누가 지더라도 젖잘싸다.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둑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형 오늘 저 김은지하고 허서연 바둑 두는데 저 해설 같이 더 해야지. 야 근데 나 오늘 좀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아이 그러면 그래도 해야지 형. 저는 사실 네. 이 두 기사의 대결 네.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요즘에 그 기세나 내용으로 봤을 때도 김은 선수가 약간 좀 싱겁게 맞아요. 좀 네. 보기 예상보다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 모습, 좋은 내용이 와서 바둑 보여줘가지고 네. 정말 즐겁게, 그러니까 네. 좀 재밌는 해설을 어때요?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중계하자 그랬을 때 끝까지 안 한다고 했으면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무조건 후회했죠. 그렇죠, 무조건 네. 후회했죠. 네. 정말 네. 해설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진표를 보기 전에 우리 옛 제자였던 김은지 프로에게 이제 또 준결승 올라갔으니까 솔직히 뭐 지금 최근에 2개를 우승했어요. 그렇죠. 신인 대회 하나, 난서연배 하나 이렇게 2개를 우승했는데 난서연배는 약간은 좀 김이 빠져요. 물론 오유진, 뭐 김채영 다 참가했지만 최정이 참가를 안 했어요. 난서연배는. 그렇죠. 그래서 약간 1인자 없는 뭐 그런 판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2개를 우승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성전은 정말 말 그대로 대형 기전이에요. 최정까지 나오는 큰 승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옛 제자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은 뭐 4강전이 남았습니다만 결승에서 최정과 맞붙게 되면 네. 이번에는 그 6전 7기를 뚫어서 그치. 3관왕 6대 빵이니까. 그쵸. 3관왕 한번 뚫어보자. 3관왕 인자. 진짜로. 뭐, 그러면 은지 시대가 열릴 것이. 네. 그, 자, 해성대 여자 기성전. 네. 지금 일단 8강전은 다 정해졌죠.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좀 전 기사인데 여기엔 김윤영이 올라갔고요. 이거 좀 잠깐 꺼놓고. 김윤영이 올라갔고 김은지가 올라갔고 김채영이 올라갔고 최정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예상했을 때 저희가 이 장은빈 바둑부터 중계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제가 처음에 장은빈이 홍혜령한테 졌을 때 예상했던 게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오유진이 준결승에 진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유진과 김은지가 붙고 김채영과 최정이 붙는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오유진이 정말 해프닝 같은 그런 중계를 했었죠. 네, 대역전극을 당하면서 김윤영이 올라갔고 김윤영 대 김은지, 그렇죠. 김채영 대 최정. 김윤영과 김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김은 선수가 워낙 기세가 좋기 때문에 최근에 이기기도 했고요. 당연히 김은 선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김윤영 선수가 또 잔뼈가 굵은 그 베테랑의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보다도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 같다. 하지만 누가 더 우세하다고 보십니까? 결국 저는 김은지 선수의 한 7대3 정도 봅니다. 7대3. 7대3. 김은지의 7대3. 네. 오, 좋습니다. 자, 그럼 김채영 대 최정. 김채영 대 최정은 일단은 여기도 뭐 최정이 올라갈 것 같아요. 김채영 프로가 저희 방송 보면 상당히 서운해 하시겠어요?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아니, 포장해주세요. 농담이고요. 아니, 뭐 이거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 뭐 최정은 뭐 한 길 가는 사람 10명한테 김채영이 이길 것 같아요? 최정이 이길 것 같아요? 물어보면 최정이 이기죠.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2분 정도는 이 두 기사를 모르는 사람들일 거고, 네. 거의 다 이 두 기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최정이 우승할 것이다. 오히려 이 승부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올라오든 최정이 우승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결승에 최정이 올라갈 것 같고, 여기서는 근데 이게 좀 애매해. 어제 바둑 내용을 저희가 봤잖아요. 난서연배 결승전 김은지 대 김윤영. 네. 근데 좀 김윤영이 그 바둑은 좀 원사이드하게 너무 무기력하게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윤영 스타일도 김은지랑 비슷해요. 약간 싸움 바둑 잘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김은지의 칼날이 조금 더 날카로운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김윤영이 예전에 막 세계대회 나갈 때 그때 전성기 때만큼의 그런 칼날이면 또 몰라도 아마 이 두 기사가 차이도 많이 날 거예요. 나이 차이도. 20년 나지 않을까?
20년까지는 안 뭐 나도 20년 가까이 날 것 같은데. 띠동갑 이상은 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은지가 결승에 올라간다 예상이 되고 김은지 대 최정 이거 진짜 초대박 매치입니다. 초대박 매치.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꽤 많으신데 여러분들은 김은지 최정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참고로 현재까지는 총 6판을 뒀는데 김은지가 한 판도 못 이겼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은지 대 최정.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 상대전적 6대 0이 더 변수라고 봐요. 변수다. 그쵸. 6대 0이라서 당연히 또 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길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길 때가 됐다. 그쵸. 아, 그거를 뭐, 그 판수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건가요? 이 시기를? 한 7째 판 때쯤에는, 한 7번째쯤은 이기겠다. 그렇죠. 우리 산길따라님이 최정이 이기겠죠. 역시. 윤옥권님이 은지팬이지만 당연히 최정.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네. 제가 그때 물어봤잖아요. 신진서가 이길까요? 최정이 이길까요? 했는데 최정 팬이지만 그래도 신진서. 네. 최정에게 10연패 당하고 나서야 이길 것 같습니다. 10연패. 근데 아직까지는 김은지가 최정한테 지는 거는 그렇게 뼈 아프진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저 관악산님 말씀은 본인이 좀 자극을 받아야지 이제 그걸 넘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 같은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뭐 제가 뭐 잘못 예상하는 걸 수도 있지만 김은지가 아직까지는 최정한테 지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뼈 아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예. 어떤 느낌인지 알죠? 맞아요. 예. 나보다는 아직 좀 잘 둔다라고 인정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승부욕이 강해도 그럴까요? 아무튼 최정은 아직 넘사벽이다. 예,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최정 선수의 승리를 점치고 계시네요. 역시 준우승 상금 얼마죠? 2천만 원입니다. 예. 우승이 5천. 상금도 준우승 2천. 거의 웬만한 남자 기전 뺨치는 보통 여자 기전이 좀 이렇게 상금이 적거든요. 근데 김은지는 내가 그동안 평생 돈 번 것보다 더 많이 벌었네. 진짜. 맞잖아. 우리 둘이 합쳐도 안 될걸? 우리 둘이 합쳐도 김은지 그동안 번 돈보다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2천에 5천만 원입니다. 유병순 님도 최정. 우리 신갈따라님 최정.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동안, 아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현재 김은지보다는 그동안 돈을 많이 버셨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김은지가 유일하게 저만 김은지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잠깐만. 형은 그러면 김은지 최정해갖고 김은지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이길 거라고 보진 않고 그래도 5대5 정도는 그래도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약간 옛날 기도 사범이었다고 이거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약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 제 제자기 때문에 아니 저도 저 의견이랑 똑같아요. 윤호권님처럼 응지팬이지만 당연히 최정. 향후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최정이 폼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우리 유병수님이 은지가 언제쯤 넘어설 수 있을까요? 윤상은 말씀대로 3년. 최정 선수가 이제 얼마나 이제 지금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냐에 따른데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난 사실 작년에 좀 최정이 조금 그랬을 때 나는 이제는 모르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올해 너무 잘해줬죠. 한 3년 정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한 그 정도 보고 있어요. 3년 내지 5년. 네. 최정 선수는 그 정도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김은지 선수의 이 폭발력. 당장 2023년 내년도에도 또 어떤 또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본인의 그 이상을 또 발휘할지도 예를 들면 이럴 수도 모르는 있어요. 거거든요. 뭐 내년에 만약에 이런 또 대회가 열려요. 김은지가 꼭 최정을 넘어서지 않아도 되거든요. 김은지가 최정한테만 지금 유독 약한 거지 다른 기사들한테는 거의 다 이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기사들이 최정 잡고 올라오면은 김은지 입장에서는 축제예요, 축제. 네. 지금까지도 그런데 하여튼 한 3년에서 한 5년 보고 있고요. 아마 때 장도장 놀러 가서 김은지랑 한수할 뻔했다. 우리 관악산님도 우리 관악산님이 또 저의 지인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우리 아마 김은지가 있던 시절이면 우리 서사범님이 사범을 하고 있던 시기랑 겹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병규 사범님이 놀러 오라 그래서 갔어요. 이제 장도장의 현 원장님이시죠. 박병규 사모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 1년 정도 지나서 최정이 하락세 탈 무렵부터 두 기사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꺼님은 최정 선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세를 살 거라고 예상을 하시네요. 이 바둑계 이 나이 세월을 뛰어넘은 이 라이벌 구도가 있잖아요. 재밌는 라이벌 구도. 역대 뭐 소봉수 조은현은 뭐 같은 그런 연배 기사분들이셨고 뭐 사제지간 이창호 조은현 그리고 이창호 유창혁 이창호 유창혁 그렇죠. 그리고 이세돌 이창호 그렇죠. 그리고 뭐 해외 쪽으로 가면 이세돌 구리 그렇죠. 이런 느낌이 네. 있겠죠. 그런 정말 그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은 같은 시대에 그 두 명의 천재 기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두 명의 천재 정상권 기사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인데 다행히 요즘 바둑 방송을 보는 우리는 참 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해외 기사들도 그렇지만요. 우리나라 이런 김은지 최종 구도도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가면 갈수록 여기 바둑 팬들은 정말 볼거리가 풍성해지는. 그렇죠? 윤사범님 미수나이수님 그런 느낌인가요? 뭐 저희는 뭐 전혀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정도 꺾어진다고 봤는데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최정은 최정이구나. 이번에 삼성화재배를 보고. 네, 정재철님 글 보입니다. 은지가 아무리 잘 둬도 최정이 하락세가 아니라면 넘지 못할 듯. 그치? 지금 6전 6패인데 최정 선수가 진짜 최정은 근데 좀 아이러니하다. 하기사 뭐 올 초에는 워낙 폼이 좀 안 좋았으니까 뭐 우에노 아사미 이런 일본 약간 그 오히려 중국의 을조 리그 선수들보다 조금 아래라고 평가되는 여자 을조보다 좀 아래라고 평가되는 우에노 아사미가 물론 일본 내에서는 타이틀 홀더로서 좀 정상권에 있지만 최정에게 이렇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최정 슬럼프다라는 설이 좀 돌긴 했었죠. 그 당시에. 근데 뭐 삼성화재배 뭐 준결승은 앞으로 두고두고도 회자될 만한 이야기고 그리고 올해 아니 내년까지는 누구도 최정이 하락세란 말은 못해요. 맞습니다. 무조건이고 또 내년도 봐야 돼요. 물론 예선전도 통과할 수도 있지만 준결승에서 이제 변상희를 잡고 결승에서 올라가서 신진서와 대결을 해서 준우승을 했잖아요. 시드도 받아요. 그렇죠. 그 8강 시드 받지 않나요? 16강 시드인가? 그래도 32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진짜? 삼성화재배는. 그래. 어쨌든. 그렇죠. 아무튼 뭐 얘기를 돌아오자면 김은지가 결승에서 최정을 만든다라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결승전 3번기를 예상해 보면 2대0 아니면 2대1이다. 근데 물론 뭐 그렇게 나오겠지만 누가 이기든 간에 김은지가 한 판 건지면은 잘 건진 느낌? 준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김은지 프로도 최정을 만나기 전에 일단 김윤영부터 넘어야 돼요. 그렇죠. 네.